자, 그래서 답안을 이제는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답안 작성 요령이요. 답안 작성.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게 이제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 왜냐면요, 아무리 많은 이제 지식을 갖고 계셔도, 어떤 그 답안에 대한 어떤 시인성이 없으면, 결국은 이제 채점자의 눈에 제대로 인식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게 가장 큰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안 작성을 하는 방식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고,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려왔지만, 자, 이제 보시면요. 어떤 것들을 하셔야 되냐면, 자, 보세요. 자, 보시면은 이제 서식을 하나 불러볼게요. 서식이,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PDF보다도 이제 그림 파일로 되어 있는 게 좋겠죠. 그림 파일로 이제 되어 있는 거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빈 답안지가 있을 겁니다. 빈 답안지가. 그러면은 이제 많이 보셨을 거고, 여기다가 이제 대부분, 어떠한 것들은 이제 그 편지를 쓰셔도 여기다 쓰세요. 왜냐면 이게 이제 적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있죠. 문제가 이제 뭐 1번이 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그 토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내용이 있겠죠. 토질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핑이다. 예를 들어서 파이핑 현상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라고 됐습니다. 용어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답안을 작성할 때 여기서 이제 답을 씁니다. 답을 쓰시고, 요거에 이제 1번 뭐 정의 이런 식으로 쓰실 건데, 중요한 것이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요 끝선에서 1cm를 이렇게 이격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좀 반듯하게 안 된 거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사이가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1cm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목 1번, 소제목 2번, 이런 쪽으로, 이 정도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두 번째가 개념도가 됩니다. 개념도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요게 이제 22칸이 되거든요. 22칸. 22칸이 된다고 한다면, 정의는 지금 약 일곱째 줄까지 이제 정의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도를 여덟째 줄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약 요 정도,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정도의 이제 개념도를 그려주시고, 그러면 이제, 6개, 7칸까지가 좀 어느 정도 낫겠네요. 그러면 15째 줄까지 이렇게 해서 개념도를 그려주신다. 자, 이렇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이제 파이핑의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 개념들은 이제 어떤 발생 메커니즘 같은 게 적어주시겠죠. 발생 메커니즘. 그러면 이제 흑마기가 시설 쪽으로 이제 하시게 될 거고, 그래서 파이핑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적지 마시고, 이것도 어떠한 패턴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어떤 표를 작성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요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어떤 내용이는 이제 특징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어떤 것들 이제 같이 적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요 개념도가 하나 들어갔잖아요. 개념도가 들어가고 정의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웬만큼 해서 여기서 이제 끝났다고 한다면 4번을 해서 하셔가지고 뭐 유의사항, 시공시 뭐 유의사항이나 이런 것들 적어주실 텐데,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사각형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이렇게 어떤 화살표 이렇게 해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끝을 내실 수도 있고, 한 칸을 이제, 한 페이지를
한 페이지를 더 가실 수도 있겠죠. 두 페이지 정도를 이제 얘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요게 이제 그 뭡니까? 이렇게 이 두 페이지를 얘를 이렇게 이제 가져옵니다. 이렇게 이제 가져와서 요거를 이제 두 페이지 연결을 할 때, 얘를 가지고 이제 잠시만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두 페이지가 있는데 좀 작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 좀 당길까요?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좀 작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요 크기가 이 정도면 좀 맞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4번이 됐잖아요. 그러면 유의사항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뭐 결론을 낼 수도 있고, 결론을 이제 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세 가지의 어떤 형태로 해서 파이핑의 어떤 그 파이핑 안전대책을 써준다든지 해서 이게 한 페이지잖아요. 이게 한 페이지. 이게 1.5페이지. 그래서 0.5페이지까지 이렇게 해서 안전대책으로 끝내시고 두 칸을 떼준다. 그 다음에 문제 다시 2번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문제 2번.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도가 어떤 그 시인성을 높여준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이 개념을 알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주는 그러한 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채워주셔야 돼요. 여기를. 그래서 이 그림, 공식, 도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따로 정리를 해 두실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흙막이 가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건물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가시설 설치 이런 부분도 이제 나타내 주시고 요게 이제 파이널 레벨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물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그 보일링이나 어떤 파이핑 현상이 이렇게 파이핑 현상이 나타난다. 물 통로가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파이핑은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고 뭐 침합판, 계측기 설치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토합계, 지하수위계, 강극수압계, 지중경사계, 지중침하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균열 게이지, 경사 균열 어, 건물 경사계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진동계, 소음계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계측기는 12개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침합판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여기가 응력계, 여기가 변형률계죠. 변형률계, 요게 응력계, 하중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12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파이핑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 식으로 이제 용어 정의를 이제 적어 주신다. 요거를 이제 상기를 하시면서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이제 다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술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게요.